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으로 가보죠. 6단원 문법.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일단 it 가주어, to 진주어. 그 사이에 의미상 주어 나오는 거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설명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쪽은 여러분이 금방 좀 적응하는 편이고 그 뒤쪽의 가정법이 조금 아무래도 공부할 게 좀 많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진주어를 가주어에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for 같은 경우는 for 플러스 의미상 주어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for 말고도 of라는 전치사를 써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개는 사실 좀 차이점이 있어요. for 뒤에 의미상 주어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고 of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성, 지혜 이런 걸 나타내는 형용사를 썼을 때 of를 씁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란 건 애초에 일단 개념이 뭐냐면 투부정사 동작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밑에 나오죠? 투부정사 행동을 동작하거나 상태의 주체를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자, 그럼 밑에 한번 예시를 봅시다. This English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인데요.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신데렐라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쉬운 영어책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내가 읽기에는. 오케이? 그래서 남이 아니면 그가 읽기에는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for him 쓰면 돼요. 그가 읽기에는 좀 어렵다. 애가 좀 어려. 뭐 5살이야. 그러면 이 영어책은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위치는 항상 의미상주어는 투부정사의 앞에 오시면 돼요. 투부정사 앞에 온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전체 주어랑은 다를 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This English Book이 사실 진짜 전체 주어예요. 이 문장이. 근데 이 for me는 사실 주어기는 한데 조그만 주어죠. 미니 주어. 투부정사의 주인공인 주어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it is impossible for humans to live without air.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투부정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뭐 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얘들아? 공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거죠. 밑에 같은 경우, it is important for adults to protect children.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투부정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누가 하는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for를 쓰는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이때 이 친구들이 사실 for 플러스 목적격이에요. 오케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의미상 주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difficult, easy, possible, impossible, importan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형용사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of 플러스 목적격은 언제 쓰냐? 여러분 이미 좀 알고 있겠지만 generous, rude 같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면 kind, nice, rud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of를 써서 of 플러스 목적 형태로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은 for를 쓰고 사람 관련된 사람의 성질 관련된 게 of인데 이 of를 부르는 형용사들을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careless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없는, 주의력이 부족한 이런 뜻이죠. reckless랑 비슷하고요. 이런 뜻까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내려갑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않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주어나 목적어와 의미상 주어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he expects to join the photo club 하면은 그녀가 기대하고 있고 그녀가 어차피 join 할 거니까 주어가 똑같아요. 그냥 밑에 같은 경우는 I believe you to be innocent 할 때는 믿는 대상인 you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여서 이 경우에도 쓰지는 않습니다. 따로 I believe for you라고 안 써요. 그냥 you라고 하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운동을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일 하는 건 진짜 대부분 어렵잖아요. 이럴 때 막연한 일반인일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 다음 있어요. 가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그 다른 이제 문법 수업에서 했던 거를 첨부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솔직히 I wish랑 as if가 학교 시험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꼭 알아오세요. 그걸 안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굳이 여러분한테 푸시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만 잘 알면 돼요. 그냥 그 친구들은. 이게 시험에 만약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추가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가정법 한번 볼게요. 가정법 과거. 일단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아마 시험 문제 중에 가정법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조건문이 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조건문은 좀 달라요. 가정법하고. 조건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입니다. 적어도 한 10% 이상? 근데 가정법은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의 희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예시를 딱 생각하면 되는데 가정법 하면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 내가 너라면이랑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런 거거든. 물론 이것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가정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시에서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애초에 가능성이 진짜 낮은 얘기를 얘기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조건문 같은 경우 일단 형태도 좀 다른데 주어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주어 will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때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거를 꼭 살려주세요.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과거형 동사가 나온다는 점, 우슈쿠마의 조동사 과거형이 나온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에요. 그쵸? 해석을 할 때는 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조건문은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에 이 상황 같은 경우 수학의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조건값을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얘도 O, 참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면 얘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직하다면 내가 그를 고용하겠다라는 건 정직하면 뒤에 있는 일이 그 인플로이 하는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고 정직하지 않다면 인플로이 하는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죠.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밑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게 비슷해 보여도 둘 다 honest를 쓰면서도 밑에는 우슈쿠마랑 이 동사 과거형이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은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얘기했나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러면 봅시다. 걔는 정직하다면 내가 뽑을 텐데 사실 속마음은 뭐냐면 걔 정직하지 않아. 그래서 이미 고용은 안 할 생각이야 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니 정직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약간의 오해가 있었거나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문장, 가정법 문장으로 문장을 만드는 사람 눈에는 확실하게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고 정직하지 않고 걔는 일단 그리고 그는 결국 고용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조건문하고 가정법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해석으로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되고 형태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법으로 가죠. 이제 조건문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았으니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름을 어디서 따왔냐면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형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 형태 had pp를 썼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불려요. 오케이?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사실 가정법 과거는 해석은 현재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해석은 과거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If I had some money, 내가 약간의 돈이 있다면 I could buy a new cell phone. 나는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had가 분명 우리 눈에는 과거 형태로 썼지만 형태는 그렇게 쓰지만 해석은 반드시 현재로 해야 돼요. 아이들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만약 약간의 돈을 가졌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러면 틀려요. 왜?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작은 차이지만 해석을 현재형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해석을 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현재형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I could buy도 나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친구 가끔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돈이 있다면, 지금 갖고 있다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 돼요. 아까 가졌다면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한국어에서 가졌다면 돈이 있다면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 겁니다. 밑에 가서 if Peter were here, 만약 걔가 여기 있었다면 아니에요. 있다면 I would help him. 내가 그를 도울 텐데고요. 도왔을 텐데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됐고, 하나 알려줘야 될 게 형태적으로 아까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그 가정법 과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동사는요 월로 통일해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 he나 she처럼 was가 같이 잘 어울리는 친구도 were를 써줘야 돼요. 사실 영어를 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가끔 얘기할 때는 was를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좋은 문법은 were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걸 하는 게 그냥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거지 문법이 제대로 된 게 아니란 건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로 불가능한 현재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조심하시면 돼요. 이 과정법은 조건문이랑 구별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둘째, 형태에 맞게 가정법 과거 쓰고 과거 완료 쓸 수 있는 거 할 수 있냐. 이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잘 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해석,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 뭐 굳이 따지면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비동사는 월로 통일되는 거 아는가.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형태의 통암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잘 따라와도 마지막에 이 노력을 안 해주면은 말짱 도루묵 또다시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형태를 그냥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통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가정법은 처리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if I knew the answer,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I would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가정법 과거고요.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친구 중에 굉장히 직설적인 친구 또는 가족분을 떠올리세요. 선생님이 이제 어머님께서 굉장히 T여가지고 직설적이거든요. 탁탁 얘기하시는데 이제 떠올리면은 약간 대입이 돼요. 현재 너 그런 상황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정도 못해.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의 문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너에게 말해줄 텐데 입니다. 우리 직설적인 친구 하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해줄 수 없어가 되겠죠. 알겠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직설법의 형태, 기본 형태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밑에다 좀 적자. 직설법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씁니다. as나 because를 먼저 앞에 써요. 그리고 주어를 쓰고 동사의 현재형을 씁니다. 뭔가 블라블라 쓰고 난 다음에 주어를 쓰고 조동사 현재형이나 그러니까 우슈쿠마를 다시 will이나 can으로 고쳐놓거나 아니면 그냥 동사 현재형을 쓰는 게 어울릴 때는 그냥 이걸 쓰시면 돼요.
대신 조동사를 썼으면 뒤에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하시고 끝.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 일단 쓰는 건 좋아요. 저 직설법을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로 꼭 해줘야 되는 게 동사를 긍부부긍을 해줘야 되는데 긍부부긍이 뭐냐면 긍정문이었으면 not을 붙여서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고 부정문이었으면 긍정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긍부부긍을 해줘야 되는데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바꿔주고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너무 빨리 썼죠? 그럼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꼭 쓰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예문도 보면은 내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not을 넣은 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위에 가정법 과거에서는 not이 없었거든요. 긍정문이었었는데 밑에 not을 붙입니다. 밑에 옆에도 똑같아요. I would tell you 같은 경우는 not이 안 보이는 가정법 과거의 이제 긍정문 형태인데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없는 not을 꺼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 더 참고해서 얘기해주자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쓸 때는 were이라는 비동사로 통일하자고 했죠. 근데 이게 직설법으로 바뀔 때 이거 그러면 wasn't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aren't인가? 라고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he에 어울리는 is not으로 바꾸시면 돼요. 대신 동사의 현재형으로 바꿔야겠죠. 그게 룰이니까. 오른쪽도 똑같아요. 우슈쿠마였던 could를 can이라는 조동사 현재형으로 바꾸고 not을 붙여주셔서 긍부부긍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에서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가 가능합니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앞쪽은 had pp를 쓰고 뒤쪽에 주절에서는 우슈쿠마 다음에 have pp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설법 형태가 보이는데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직설법은 다음과 같아요. as나 because를 쓰고요. 주어 쓰고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하다가 늘고 주어 다음에 이거 너무 그러네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나 또는 우슈쿠마를 그대로 쓰세요. 조동사 과거형이죠.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을 썼으면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확인 가능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해줘야죠. 긍부부긍 해줘야 돼요. 여기도 긍부부긍, 오른쪽도 긍부부긍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문에서 살펴볼까요? 예문에서 살펴보면 as I didn't leave 하면서 동사 과거형 쓰고 부정문으로 바꿔줬고요. 오른쪽도 우슈쿠마를 썼죠. 우슈쿠마를 쓰고 부정문으로 바꿔줘서 couldn't catch the train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내가 역으로 더 일찍 했더라면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첨부한 그 가정법은 관심 있는 친구 봐도 되고 또 학교에서 ISF랑 IOC 나온다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한 번 더 열어줄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